허신의 설문해자. 한자는 바로 이렇게 갑골문에서 시작해서 성문, 금문을 거쳐서 소전체로 변해옵니다. 소전체는 설문해자라는 책에 잘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한나라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한나라는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멸망하고 들어선 나라입니다. 설문해자는 중국 최초의 자전입니다. 설문해자는 요즘 말로 풀면 순서만 바꿔서 문자 해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자라는 말을 붙여 쓰지만 옛날에는 문과 자를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문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글자를 말합니다. 글자의 시작인 셈이죠. 날, 일, 달, 월, 물수, 나무, 목 이런 글자가 모두 문입니다. 문이라는 글자도 더 나눌 수 없는 문입니다. 자는 문과 문이 더해진 글자입니다. 날, 일과 달, 월을 더하면 밝을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문 더하기 문이 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문과 자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문은 독체자라고 하고 자는 합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설문해자라는 말은 문을 말하고 자를 풀이한다라는 뜻입니다. 문은 그냥 말하면 되니까 설이라고 했지만 자는 더해져 있으니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풀해를 붙였습니다. 이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의 부수를 처음 만들어 보여줍니다. 허신은 한자의 부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 540개의 부수를 제안합니다. 고대 중국의 세계. 허신은 왜 이런 책을 지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 잠시 중국의 역사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고대사는 가장 먼저 하나라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라 여름하를 쓰는데 하라는 글자는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아직 역사시대로 편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상나라입니다. 상나라가 바로 은나라입니다. 다음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물리치자 상나라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패하면 노예나 죄수로 살아야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죠. 이곳저곳 도망 다니면서 사는데 이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들은 여기서 나는 물건을 저기다 갖다 팔고 저기서 나는 물건을 여기다 갖다 팝니다. 그래서 상나라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상나라 사람 즉 상인이 태어난 거죠. 우리가 지금 쓰는 상인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유래합니다. 주나라는 봉건제를 운영합니다. 봉건제는 천자가 전국의 땅을 나누어서 제후에게 분봉하는 제도입니다. 통치를 위임하는 제도이지요. 봉건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천자의 힘이 강할 때에는 제후들이 말을 잘 들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자의 힘이 약해지니까 제후들이 저마다 가장 힘센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가 시작됩니다. 주나라를 보통 서주와 동주로 나눕니다. 춘추시대는 주나라의 후반부인 동주에 속합니다. 동주시대의 별명인 셈이죠. 수십 개의 제후국이 각축을 벌입니다. 그러다 약한 제후들이 물러가고 7개만 남은 시대가 옵니다.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칠웅이라고 말하지요. 이때까지가 명목적으로는 주나라입니다. 진시황의 천하와 문자 통일.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중국 최초의 천하 통일입니다. 진시황은 영토를 통일한 뒤에 모든 사상과 제도도 통일하고 싶어합니다. 통일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시황은 나머지 6나라의 사상과 제도는 모두 금지하고 원래 진나라의 사상과 제도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배제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룬 것이지요. 진시황은 화폐, 도량형 사상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사상인 법가만을 유일한 사상으로 인정하고 유가는 법가에 대적한다고 보아 탄압합니다. 우리가 진시황을 폭군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일이 분서갱유입니다. 분서는 책을 불사른다는 뜻이고 갱유는 유학자를 묻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불사르는 책은 당연히 법가의 책이 아니라 유가의 책입니다. 이 책은 통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서 많이 보라고 오히려 권장했겠지요. 우리가 요즘 북한 책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시황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불온한 사상을 유가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가를 제거하지요. 갱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시황의 정책입니다. 진시황은 또 문자를 통일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한자를 통일하는데 6나라에서 쓰던 한자를 모두 쓰지 못하게 하고 진나라의 한자만을 쓰도록 합니다. 전국 칠웅 당시 7나라가 쓰던 글자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글자는 모두 금지하고 진나라의 글자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6나라의 글자가 저마다 나름대로 전통으로 옛날의 뜻과 모양을 담아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 뿌리를 알기 어렵게 됩니다. 허신은 바로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한자의 원래 뜻을 찾는 공부를 합니다.
설문해자와 소전체. 그래서 결국 설문해자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는 이런 모양의 글자가 표제자로 올라 있습니다. 이 글자는 진나라와 한나라 초기에 쓰인 글자입니다. 소전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도 도장을 팔 때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전각이라 말도 여기서 비롯합니다. 전서체로 새긴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글자를 반듯하게 펴서 쓰지 않고 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어렵게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이걸 반듯하게 편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갑골문이나 금문은 거의 그림에 가깝습니다. 획도 많고 복잡하지요. 거기서 조금 간략해진 모양이 바로 소전체입니다. 소전체는 이전의 글자에 비하면 상당히 간결해진 글자이지요. 우리가 오늘날 쓰는 획이 반듯한 한자는 나중에 한나라 때 나타난 예서체에서 시작합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사람인자를 벽경지형이라고 풀이합니다. 벽은 팔, 경은 정강이를 말합니다. 사람의 팔과 정강이를 그린 모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원초적으로 간략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을 보고 머리를 그리지도 않고 몸통을 그리지도 않고 팔과 다리를 그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팔과 다리로 뭔가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관련된 글자 중에서 머리를 강조하는 한자도 있고 눈을 강조하는 한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 자는 머리를 크게 그린 모양입니다. 스스로 자는 정면에서 본 코의 모습입니다. 백성미는 윗부분이 사람 눈입니다. 눈을 크게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창으로 눈을 찌르는 모습입니다. 누가 누구의 눈을 찔렀을까요? 노예나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의 눈을 찌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쓰는 백성, 민이라는 한자는 처음부터 좋은 뜻이 아니라 포로로 잡힌 노예를 뜻했습니다. 하찮은 사람들이니 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글자들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할 때는 손과 팔을 강조해서 한자로 썼다는 겁니다.